네, 오늘은 임금 인상 파업과 물가 폭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민중들의 빈민들의 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살피기 전에 우리 유튜브에서 인도의 그 방송국의 내용을 편집한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working 50, 60 hours so you're able to meet your bills and pay your rent. This is not acceptable in today, the 21st century. There are many people, many little children in the neighborhood who come to the soup kitchens for aid food, isn't it? There is a lot of hunger and a lot of poverty in the neighborhoods. The government has to come to the neighborhoods. 주로 이제 그 세계의 자본가들,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통계 전문 기업인 베리 디스크가 이제 각 투자한 나라들의 전국 불안, 그죠? 사회 불안 요소죠. 이러한 요소들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올해 75개 국가에서 물가 인상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빈민 혹은 일반 시민들의 시위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일반 노동자들도 전반적인 물가 인상 때문에 임금 인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파업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기름을 많이 쓰는 거죠. 운송산업, 이런 운송사들의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다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이제 그 기름값을 자기 개인이 부담하죠. 그래서 이런 운송비와 관련돼서 화물연대 노조에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럭 기사들이 이제 파업과 항의 집회에 나섰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공항이나 항만, 철도, 에너지와 관련되죠. 이런 데가 이제 파업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파업이나 태업, 그죠? 천천히 운행하는 거죠. 준법 운행. 이러한 것들의 운행 지연이 됨으로써 공급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때 물건이 운송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 부장이 현상이 생기고 또 운송 과정이 길어지면서 운송비가 오르죠. 그래서 다시 또 추가적인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이러한 그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6%, 개발도상국에서는 9% 정도의 물가 인상을 예고하고 이거는 평균입니다. 선진국이라도 이제 유럽연합,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개발도상국이라도 식료품이나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지역, 공급 부족이 많이 생길수록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식료비와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민의 경우, 아까 말한 이제 혹은 자기가 기름값을 부담해야 되는 운송 종사자들의 경우에 체감 물가 인상은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기구에 따르면 빈국들이 이제 쌀이나 밀가루보다는 더 이제 값이 싼 옥수수나 수수 이런 것들을 많이 식량으로 사용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60% 올랐고 지역에 따라서 최대 120%까지 오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거기에 있는 그 시민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약 42%를 식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쓰는 돈의 42%가 식비이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면 특히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르겠죠. 그대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살인적인 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빈국에서는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음식들을 소비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름으로써 거의 기아 상태 수준으로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빈민구단체인 옥스퍼는 G7 선진국들에게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와 기업에게 증세를 통해서 제3세계에 대해서 긴급 자금 지원을 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국에서는 이제 그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물가 투쟁,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 수준을 넘어서 생존권 수준으로 정권 투쟁, 못 살겠다, 정권 갈아보자 이런 정권 투쟁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남아시아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남아시아, 아시아를 먼저 보면 파키스탄은 21%가 넘는 최고 수준의 인플레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연료비는 이제 그 정부가 이 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에너지 수입을 함으로써 에너지 폭등으로 재정 적자로 인해서 재정의 한계가 되죠. 그래서 정부가 이 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을 감축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90%나 상승하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생존권 투쟁이 일어났고 이미 파키스탄은 재정 적자로 인해서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금을 받았고 중국의 도움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미 스리랑카에서는 이러한 물가 폭등과 정부의 무능, 부패에 항의하는 저항으로 인해서 스리랑카 대통령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이메일로 대통령을 사임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중남미도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60% 이상이고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 식량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부도로 나아가고 있다. IT는 이미 이제 그 대통령 암살에 따라서 전국 불안이죠. 치안 불안. 그래서 갱들의 전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미 수천 명이 사망을 했고 또 거기에 지진까지 일어났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물가 폭등, 연료와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IT. 당연히 이제 IT의 빈민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IT의 빈민들은 기아로 인한 대규모 사망 사태 여기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페루에서도 이미 4월에 물가 폭등이 발생을 해서 통행 금지령이 내린 적이 있고요. 에콰도르에는 이제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난에 항의하는 저항이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격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보면 이제 그 짐바브웨는 이제 물가가 130%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에너지와 식량을 해외에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 이런 나라일수록 더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게다가 공급이 부족하겠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다면 국제 공급가에 되겠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10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사정이 큰 차이가 있지가 않다. 여기에 이제 정부 부패, 못 살겠다, 정권을 갈아보자. 그 정권이 왜 우리가 못 사는 건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니아, 레바논, 이라크에서는 이 정부의 부패 문제가 또 물가 폭등에 기름을 부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라 그래가지고 뭐 큰 차이는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물가 폭등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에 연이어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파업을 하려면 노사 협상을 통해서 파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권은 이제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사태를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물량 수입의 40%를 서부 항만에서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노조가 임금 인상 협상이 진척이 없자 이제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7월 1일 날 협상 만료 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파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정부가 압력을 넣겠죠. 바이든 정부가 압력을 넣고 이러한 추가적인 경제난을 우려를 해서 대규모 파업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파업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후 임금 인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의 철도 노조 역시 이제 파업 투표를 실시해서 90% 이상의 찬성, 90% 찬성했다는 뭐냐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임금도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임금 협상을 하는데 국가와 자본이 이 임금 인상에 쉽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 협상 과정 중에 철도 노조들이 이제 정부와 자본의 압박을 주기 위해서 비료 수송을 지연하는 태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 노조가 태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항만의 컨테이너를 트럭이라든가 철도를 통해서 내륙 지방으로 옮기는데 이러한 트럭 운전사들이 태업을 하거나 노조가 태업을 하면 항만의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를 쌓일 빈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그 배가 들어오더라도 선박이 들어오더라도 그 컨테이너를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선이 선박에 대기하게 되겠죠. 결국은 운송비가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운송비가 폭등하고 그 비싼 값을 치더라도 운송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운송비가 단순히 뭐 10%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2배 이상 이렇게 오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상해 봉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코로나 봉쇄에서도 상해가 봉쇄되면 컨테이너 수송료가 거의 80% 정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노조들이 파업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입을 애고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신히 이러한 대규모 파업 사태를 미국에서 가로막고 있는데 노사 협상, 임금 인상 협상 결과에 따라서 파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 산업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항공 산업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력을 감축했죠. 그런데 갑자기 승객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죠. 인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인원을 증가시키려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유,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할증료라 그러죠. 유가 할증료가 폭증하게 됩니다. 노사 모두 혼란에 빠진 상태다. 그래서 임금 인상과 새로운 인력 충업 이런 것들이 이제 노조의 요구 사항이고 이제 프랑스의 샤를드골 우리 이제 경고 파업 이후에 실제로 파업에 3일 동안 돌입을 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항공 노동자를 포함해서 7만 명, 벨기에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 7만 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게 왜 근로조건 개선이냐면 코로나 때 인원을 감축했는데 수요가 폭증하니까 세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 일이 하겠죠. 그래서 근로조건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취약한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도 파업을 했거나 파업을 검토 중이고요. 독일도 큰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 항만 그래서 임금 협상 도중에 30년 만에 경고 파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24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해요. 하루에 항만에서 작업을 중단하면 컨테이너가 타협을 못하죠. 그러면 엄청난 컨테이너를 실은 대규모 수송선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운송비가 폭증해서 자본에게 타격을 주는 겁니다. 영국은 이제 가장 유럽 중에서도 구조적인 원인이 이제 일단 영국의 철도 해운이죠. 철도 해운 노조가 최종 협상이 결렬돼서 파업에 33년 만이라는 거죠. 역시 똑같은 이유입니다. 인원 충원, 근로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금 인상, 철도 노선의 절반이 폐쇄됐고 기차편은 80%가 중단됐다. 영국의 이제 구조적 외교는 다른 나라와 같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가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유럽 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유럽의 상품 시장과 유럽의 노동 시장과 분리됐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품과 노동력이 유럽 연합과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노동력이다. 유럽 연합과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면서 노동력 공급 부족이 되면서 임금 인상이 물가가 인상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 상승 수준이 높습니다. 올해 10월 물가 상승률이 11%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현재 임금 인상 투쟁 혹은 생존권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고 최근에 대우조선 파업에 있어서 4.5% 임금 인상으로 타결을 받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현재 조건에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합의를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과 국가, 윤석열 정부가 강경 진압을 예고하면서 노사 양측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제 대우조선은 그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이후에 임금 협상 투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열차일 것이다. 이미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러한 보수적인데도 벌써 5%, 6% 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 몇십 년 만에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이미 사측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별로 임금 인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대규모 파업 사태와 그다음에 우리도 물가, 에너지와 이런 문제. 식량은 우리가 쌀을 주식이니까 심각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물가에 관한 민중의 저항, 길거리에 뛰쳐나오지 않더라도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는 우리 민중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